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 공이 두 분 대통령이 다 없으세요. 이 정치 탄압의 희생양처럼 코스프레를 할 일이 아니고 진지하게 집권 과정에서의 잘못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사과를 먼저 진지하게 하는 게 깊이 생각을 안 해보셨거나 아니면은 뭔가 잘못 주입된 선입견 같은 게 있으신 거 아닌가. 네. 그게 이제 그렇게 툭 튀어나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문제 진단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 화요일 정치화투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예. 어제 10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20명 정도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현장에 있었고 또 100명의 기자들은 이제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 통해서도 이제 뭐 채팅도 하고 이러면서 다양한 질문들 쏟아졌고 대통령이 소화를 했는데 먼저 야당의 입장부터 좀 들어보죠. 좀 기대가 조금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좀 무산된 느낌. 기대가 무산됐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나 또 당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하는 것은 지난 4년 동안의 국정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인데 네. 그것을 좀 궤도 수정을 할 수 있을까? 새로운 그 국정 기조의 변화나 예. 또 새로운 비전 대안 제시. 남은 1년이란 게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네네. 그래도 그런 것이 있을까 싶었는데 대체로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의 다른 자리에서 이미 뭐 입장을 직간접으로 밝히신 것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든가 몇 가지 이슈에서는 또 이게 평기풍파가 될 만한 그런 논란이 또 논란을 야기한 그런 초래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성과가 좀 기대 부족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의원께서는요? 예. 그 대체로 저도 이제 청와대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그동안은 대통령 이제 신년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에 가까웠죠. 미리 각본이 없는 것처럼 하면서도 각본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뭐 질문 순서 같은 거 정해지고 어떤 질문이 할 것이다 뭐 나오고 토시까지는 아니어도 대충 질의 요지나 이런 걸 다 사전에 주고받는 경우들이 많았죠. 이번에는 실제로도 일종의 이제 각본 없는 드라마 여서 이제 스포츠가 재미있는 것처럼 각본 없이 그 질문하고 또 답변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 코로나 문제라든가 사면 문제라든가 또 윤석열과 전 추미애 장관 간의 갈등 문제라든가 또 남북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대통령이 솔직하게 말씀을 주셔서 되게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소상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지 않나 싶은데요. 네. 남은 기간 동안에 이런 기회를 좀 자주 가져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직접 대통령의 생각을 전해주는 자리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 이게 2021년 되자마자 뜨거운 지금 이슈로 떠올랐었는데 어제부로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같은 대통령을 지낸 입장에서 본인도 이제 1년 뒤면 전직 대통령이 되는데 그 부담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게 물러나면 아마 이게 머리가 굉장히 이렇게 뭐가 좀 부담이 짓눌러 오는 게 느껴질 테고. 그래서 퇴임 전에 결자 해지 차원에서 뭔가 이 문제는 좀 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걸 이낙연 대표가 알고서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걸 한번 좀 제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의외인지 아니면 예상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가장 적극적인 지지층에서 반발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한 발 물러서면서 본인 당사자들이 반성하고 또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조건도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시기상조다. 그렇지만 적절한 시점에 또 고민할 때가 올 거다. 또 그렇지만 본인들이 그 말의 뉘앙스 속에 본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론하기 곤란하다. 또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또 다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또 다시 이야기는 하겠지만은 거기서 대통령께서 사면한다 이렇게 결단 내리는 게 쉽지 않아 보이고 어쩌면은
그게 뭐 가석방이나 뭐 형집행정지나 그런 좀 절충적 형태로 어느 정도 조금 풀고 퇴임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김성환 의원께서는 사면 관련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예, 그 대통령 말씀 중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의 사면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 두 분 다 공이 일종의 권력형 비리와 국정농단을 임기 중에 그런 행위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 공이 두 분 대통령이 다 없으세요. 오로지 이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한 상태여서 사면을 하게 될 경우에 사실상 반성 없이 사면을 하게 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없는 건데 저는 차제에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 국민들의 정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두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네. 정말 진지하게 그 두 분이 이 정치 탄압의 희생양처럼 코스프레를 할 일이 아니고 진지하게 집권 과정에서의 잘못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사과를 먼저 진지하게 하는 게 우선이고 네. 그 후에 국민들의 정서가 좀 바뀌게 되면 그때 대통령님이 이제 다시 고민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지금 대통령님을 탓할 일이 아니고 지금 전직 두 분 대통령과 가까우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잘 설득해 주시는 게 지금의 수순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금 이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질문이 꽤 나왔었는데 그중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며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게 하고 또 사법부는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게 하는 과정에서의 일종의 불협화음이었다.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특히 뭐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도 당연히 검찰총장이 가져야 될 공무원의 중립성 얘기를 언급하셨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면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다뤘던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뭐 가장 내가 좀 챙겨봐야 될 것 아니면 이건 좀 내가 의미 있게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예, 방역과 이제 백신의 시기, 백신을 언제부터 맞을 거냐가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인데 네. 2월 말보다 조금 더 당겨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 시점으로 보면 그게 2월 대략 15일쯤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설 연휴 끝나고 나면 바로 네, 그래서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설 연휴 지나면 곧바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뭐 언제든지 대통령님이 국민들이 불안이 여전하다면 먼저 맞겠다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예. 우리는 이미 백신 접종을 그 독감 예방 접종을 여러 차례 맞아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마 크게 걱정하지 않고 맞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신 거고요. 예. 이제 정인이 사건은 핵심이 아동 학대를 어떻게 조기에 예방할 거냐에 대한 게 이제 핵심일 수 있죠.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구청장 시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일종의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 광역지자체가 권역별로 서울 같은 경우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두는데요. 그 전문기관하고 그 해당 지역의 경찰서가 유기적으로 연관해야 되는데 최근에 경찰서는 다 시군구 단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랑 유기적으로 연관하려면 광역이 할 일이 아니라 기초 단위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게 이제 생각이고요. 시보다는 구단위 쪽에서.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해외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일종의 사전 위탁 보호제처럼 그 입양을 하기 전에 미리 이제 일종의 선을 보는 것처럼 그 아동을 맡을 부모가 양육을 하는데 적정한지를 이제 보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말씀하신 건데 표현에 약간 이제 오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청와대에서 바로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저는 그 대통령께서 입양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보셨거나
아니면은 뭔가 잘못 주입된 선입견 같은 게 있으신 거 아닌가. 네. 그게 이제 그렇게 툭 튀어나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문제 진단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느 양부모 말처럼 배 아파 낫는 거나 이 가슴 아파 낫는 거나 똑같은 거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런 시각에서 입양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입양 아이가 뭐 그런 부분에서 덜 똑똑할 수도 있고 덜 예쁠 수도 있고 또 성격이 뭐 까다롭고 이럴 수도 있지만은 네네. 그럴수록 오히려 더 이 아이는 내 손이 필요한 아이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입양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거는 전혀 이게 뭐 그런 점에서 아이 부모하고 안 맞는 그 성격이 좀 뭐 이렇게 까다롭다든지 키우기가 알겠습니다. 좀 까다로운 아이 예. 같은 경우는 입양 부모를 만나기 어렵죠. 네. 입양 부모가 아동을 선택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그 부모가 아동을 입양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꼼꼼하게 봐서 네. 그게 적절치 않을 때는 이제 알겠습니다. 허가를 해주지 않는 그런 이제 사전 위탁 보호 제도 같은 게 있는데 아마 그런 취지를 말씀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오늘 정치와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